28장은 그래서 이제 자기장 파트예요. 그래서 자기장이 생기는 전기장은 점전화가 만들어낸 공간의 특성이었잖아요. 근데 자기장은 자하라는 게 만들어내는 공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자하가 있으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근데 자하가 뭐냐면 전하의 운동이에요. 전하의 운동. 전하가 운동을 하면은 자하가 되고 자하가 자기장을 만든다. 사실은 원래 힘이라는 건 없고 장이라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전하가 운동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도선이 있겠죠. 그래서 벡터 곱셈이 나오는데 이제 원래 쭉 해왔는데 원래 해오던 게 무슨 곱셈이냐면 벡터 내적을 해왔었죠. 영어로는 도트 프로덕트. 이거 어떻게 생긴 거냐면 A 도트 B 이렇게 해가지고 크기만 있는 물리량인 거죠. A B 코사인 세타. 그래서 방향이 없고 크기만 있다. 그리고 제가 벡터를 쓰는 방법이 다양한데 화살표를 이렇게 써도 되고 보통 볼드체를 이렇게 한 번 더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도 가끔 제가 쓴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얘는 방향도 있다. 이렇게 사인 세타. 그래서 방향이 어떤 방향이 되냐면 이렇게 A가 있고 이렇게 B 벡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얘네가 벡터가 두 개 있으면은 한 평면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거에 수직한 벡터 방향이 된다. 이걸 뭐 M 벡터라고 할까요? 방향은 M.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거 지금 잘못 쓴 건데 이거를 이렇게 바꿀게요. 보통 A 크로스 B라고 하면은 이렇게 읽잖아요. 이 방향으로 손가락 4개를 감아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손가락 4개를 감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손가락 4개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 그게 외적 방향이 된다. 그래서 B 크로스 A 하면은 반대 방향이 되겠죠. 방향이 이 방향이 되겠죠. B 크로스 A 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력은 보통 이제 F B라고 하는데 근데 전기장을 이제 E라고 했었잖아요. 전기장
자기장은 B라고 해요. 근데 전기선속을 D라고 하고 자기선속을 자속을 보통 H라고 해요. 이거는 입실론의 전기장을 곱한 거. 얘는 뮤의 자기장을 곱한 거. 근데 보통은 여기까지만 알면 된다. 자기력은 쉽게 외우는 방법이 이게 책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28.1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Q V 크로스 B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기력을 이거를 외우는 방법이 뭐냐면 바베큐라고 외우면 돼요. 바베큐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리고 일이 일이 외적이잖아요. 이게 F 도트 델타 S 그래서 F S 코사인 세타라는 걸 알면 되고, 그래서 얘 자기력을 다시 보면은 Q V B 벡터죠. 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90도가 되면은 90도일 때 이게 90도일 때 Q V B가 되죠. 그래서 2를 보면은 세타가 90도일 때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력이 자하에 일을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동 에너지를 바꿔줄 수 없다. 운동 에너지를 못 바꾸면 그럼 뭐를 해줄 수 있냐면 운동 방향을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을 보면은 X축을 따라서 우주 공간을 운동한다. 자기장이 B 방향으로 있다. 60도로 자기력을 계산해라. 바베큐 쓰면 되겠죠? 네, 공식 쓰면 되긴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이 사람 눈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어떤 모양이냐면 Y, X 그리고 자기장이 이렇게 B 260도. 그래서 자기장을 성분 분석하면은 여기가 BY는 B의 코사인 30이죠. 코사인 30도. 그리고 여기는 BX는 코사인 60도. 이렇게 하면 돼요. B에다가 코사인 60도.
여기가 30도니까 B에다가 코사인 30도 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전체 힘은 전자니까 전하량이 마이너스 2고 Q 이제 VB 하면 되죠. VB V는 여기 나와 있죠. 8 곱하기 10의 6승 방향이 X 방향. 이 크로스 프로덕트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장 이렇게 나눴죠. 이렇게 0.5 0 밀리 코사인 60도 방향은 X 방향 0.0 밀리 코사인 30도 Y 방향 해서 계산을 하는데 얘랑 얘 이제 하면은 앞에 숫자끼리 계산해주고 x 곱하기 x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은 방향이 x 방향이고 크기가 1인 벡터니까 이렇게 되겠죠. 크기는 1이고 사인 세타가 되는데 세타가 결국 뭐죠? 그러면 0도죠. 0도여서 0이 된다. 그래서 0 된다. 0.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면 앞에 숫자가 나오고 x 곱하기 y가 된다. 여기가 x, 여기가 y면 x에서 y로 감아지는 방향이니까 z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숫자 계산하면 돼요.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플레밍의 그 손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왼손이 있고 왼손 그려보면은 이렇게 엄지, 검지, 중지, 나머지 손가락 이렇게. 그래서 엄지, 검지, 중지. 그래서 FBI 엄지에서부터 이렇게 FBI 또는 이거 V 하면 돼요. 그리고 오른손은 손바닥 엄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 그래서 여기가 자기장 방향, 엄지손가락이 V 방향, 그랬을 때 손바닥이 흰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자기장 내의 대전 입자의 운동. 그래서 총 3가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있을 때 어떻게 있냐면 여기 이렇게 이거는 그냥 점전하잖아요. 이럴 때는 자기장을 만들고 전기장을 만들고
이게 이렇게 운동하고 있을 때는 자기장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이게 자기장이잖아요. 자기장이 이렇게, 이거 원래 자기장은 원래 이렇게 있었고 그 위에 운동하는 점전화가 이렇게 있을 때 그거를 자하라고 부를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제 식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베큐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V랑 B의 각도를 봐야 되는데 세타가 0도잖아요. 그래서 얘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떤 운동을 하냐면 등속 운동하죠. 이렇게 입사가 된 거예요. 등속 운동을 한다. 근데 어떻게 입사가 됐냐면 자기장의 수직한 방향으로 입사가 됐다. 자기장의 수직한 방향으로 입사가 됐다. 이렇게. 그랬을 때 VB, F, Q, V, B, 사인 몇 도죠? 이게 90도죠? 이렇게. 크기는 이렇게 되고 방향을 보죠. 방향이 어떻게 되죠? 아까 요거 이용하면은 손가락 4개가 자기장 방향이고 엄지손가락이 V 방향일 때 손바닥이 종이를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종이를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이죠? 했을 때 이게 위로 조금 올라가도 자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고 또 올라가도 힘을 받고,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힘을 받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여기 갔을 때도 이렇게 자기장, 자기력 받고 자기력 받고, 그래서 이렇게 등속 원 운동을 하게 돼요. 등속 원 운동. 이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종이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운동을 계속한다. 종이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종이 뒷면으로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한다. 근데 이제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입사가 되냐면 이 방향으로 애매한 각도로 입사가 됐을 때, 미리 말하자면은 어떤 운동을 하냐면 이런 운동을 해요. 이런 운동을 한다는 거. 그래서 얘는 Q, VB, 사인 세타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얘 힘을 속도를 분석해 보면은 이쪽으로 V 코사인 세타, V 사인 세타. 그래서 이 텀은 무슨 운동하죠? 등속 운동하죠.
왜냐면 1번에서 봤잖아요. 등속 운동 한다는 거. 그리고 이 텀은 무슨 운동하죠? 등속 원 운동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운동한다? 이런 운동한다. 이런 운동한다.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어디 방향으로 보냐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볼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갖고 와서 어떻게 보이냐면 자기장이 우리 눈에 자기장이 이렇게 있겠죠. 자기장이 때 등속 원 운동을 하는데 점전하가 자하가 어떻게 입사됐냐면 여기서 시작됐죠. 이런 방향으로 입사가 됐고 이게 V 사인 세타 V 사인 세타 이렇게 되면은 손가락 4개가 자기장 방향이고 엄지손가락이 속도 방향이니까 손바닥이 왼쪽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자기력이 이렇게 된다. 근데 얘가 이렇게 조금 더 회전하고 나서도 이렇게 직진하려는데 이 자기력이 있으니까 회전을 하겠죠. 거기서도 또 속도가 있고 자기력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원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 운동에서 구심력이 뭐가 되죠? 구심력, 자기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는 변하지 않고 속력은 변하지 않고 방향만 계속 바뀌는 이유가 여기서 아까 자기력이 자하한테 일을 해줄 수 없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바꿔줄 수 없고 방향만 바꿔줄 수가 있다. 그 말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은 안 변하고 방향만 바뀌어. 그래서 이제 FP가 뭐였죠? FP는 자기력이었죠. 구심력은 뭐 MA라고 할까요? F는 MA니까 이게 Q, V, B 사인 세타잖아요. 그리고 구심 가속 그 원운동 1학기 때 배웠던 원운동에서 뭐가 있었냐면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구심력이 필요하고 원운동이 있으려면 구심력이 있어야 되고 구심력이 있으려면 구심 가속도가 있어야 된다. 근데 구심 가속도가 뭐였냐면
R분의 V제곱 이었다. 그래서 이게 구심가속도죠. 그래서 M R분의 V제곱. 그래서 여기랑 여기 보면은 뭐가 날아가냐면 V가 날아가죠. 하나씩. 그래서 반지름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반지름에 대해서 식을 전개하면은 M V BQ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식이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한 공식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 내용이냐면 28장의 2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을 중요한 거. 그래서 이 공식을 잘 보면은 여기가 관성 텀, BQ는 외력이잖아요. 외력 텀. 그래서 관성이 커지면은 어떻게 되죠? 반지름이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관성이 커지면 직선 운동을 한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외력이 개입하면서 반지름이 유의미한 값을 갖기 시작하면 이제 이렇게 줄면서 원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좀 꿀팁 같은 게 있다면은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MV를 멀바라고 외우는 거예요. 멀바. 그래서 BQ는 비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원운동 나오면 이제 주기성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주기성. 근데 또 원운동에서 뭘 배웠냐면은 이제 앵귤러 프리퀀시를 배웠죠. 각속도 오메가는 뭐였지? V는 R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가 뭐냐면 R2 파이 F.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면 R M V 대신에 R 오메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2파이 F 이렇게 되죠. 이거를 써준 거예요. V 대신에 이거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R 약분되면은 T가 주기죠. 2파이 M BQ. 이게 또 중요한 공식이죠. 이것도 어떻게 외우냐면 BQ가 있잖아요. BQ는 어떻게 외우죠? 비켜라고 외우는 거죠. 비켜. 얼만큼 비키냐면 2파이만큼. 2파이 미터만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중요한 게 더 있는데, 중요한 게 주기에 어떤 텀이 없냐면 속도 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에 무관하다는 거죠. 주기가 속도에 무관하니까
속도가 얼만큼 입사가 되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량만큼 질량이 그 주기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이라는 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일단 자기장 속에 입자가 들어왔어요. 오면은 그 놈의 상태를 보고 그 운동을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자기장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질량 m짜리 속도 v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때 자기력이 발생하겠죠. 자기력은 손가락에 자기 4개가 자기장 엄지손가락의 속도 했을 때 위쪽으로 자기력이 발생하죠. 그랬을 때 원운동을 하죠. 그때 이렇게 원운동을 해서 다시 돌아온다는 거. 근데 이제 또 어떤 입자가 들어오냐면 똑같이 질량 m이고 대신에 속도가 더 큰 입자가 들어왔어요. 전기장이 아니라 자기장 안에. 그럼 더 큰 자기력을 받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더 큰 원으로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얘네가 같은 시간 안에 똑같이 돌아와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더 빨리 돌겠죠. 속도가 더 큰 게. 왜냐면 주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쵸? 똑같은 시간에 돌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2번 문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자기장이라는 건 마치 인격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입자의 속도에 비례하게 대응을 한다는 거. 그래서 2번 문제는 뭐냐면 양상자의 속력을 구하라. 이거는 그냥 위에 공식 쓰면 되죠. 그래서 뭐 이런 자기장 안에 이렇게 원운동하고 있대요. 그때 R이 14cm. 이거 뭐 쓰면 되죠? 이거 쓰면 되죠. 이거 뭘 봐? 비켜. 이거 쓰면 되죠. 그러면은 뭐 구하는 거죠? 속력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로렌츠 힘이라는 거. 로렌츠 힘은 그냥 뭐 로렌츠라고 해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전기력하고 자기력 2개를 더한 거를 로렌츠 힘이라고 한다. 그래서 로렌츠 힘 L은 QE가 뭐였죠? 전기력이었죠. 전기력. QE가 전기력. 그 다음에 바베큐는 뭐였죠? 자기력이었죠. 그리고 Q에 대해서 묶어버리면 전기장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속도 선택기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뭐죠? 전기장이죠. 전기장이 이렇게 있다. 근데 그 사이에 자기장을 만들었다. 그 사이에 자기장을.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오븐이 있는 거죠. 입자가 뿅뿅뿅뿅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작은 슬릿을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보면은, 입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N극, 여기 S극을 놓고 여기에 플러스극, 여기에 마이너스극 이렇게 대전시킨 거죠. 거기에 이제 발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전기력을 일단 받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Q 이만큼. 근데 얘가 지금 운동하죠. 이 방향으로 입사가 됐잖아요. 자기장이 손가락 4개가 자기장 방향, 엄지손가락이 V 방향 하면은 왼쪽으로 힘을 받죠. 왼쪽으로 얼만큼? 바베큐만큼. 그래서 결국에 얘네가 힘이 같은 크기만큼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같은 이렇게 썸이 되면은 날아가겠죠. 직진하겠죠. 그래서 그 V가 QVB, QE, Q 날아가고 결국 속도는 B분의 E.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속도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질량 분석기. 이걸 이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 이거 속도 선택기에다가 여기 이제 나갈 때 이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거를 좀 더 확장을 시킨 건데,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자기장을 만든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나가잖아요. 속도 V를 가지고 왼쪽으로 힘을 받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전을 해서 여기에 도장을 찍겠죠. 이렇게 흔적을 뭔가 남기겠죠. 근데 어떤 건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어떤 거는 또 여기다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 또 어떤 거는 여기에 흔적을 남기고. 왜 그런다 그랬죠? 속도가 다르니까. 속도가 다른 게 아니라 왜 그런 거죠? R은 MV, BQ,
질량이 달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건 화학 시간에 배우죠. H2가 스펙트럼이 선 3개를 남기죠. 동위원소 R, MV, Q. 얘랑 Q도 똑같죠. 그래서 속도 똑같이 나가는데 얘네의 반지름이 다 다르죠. 반지름 이만큼, 반지름 이만큼, 반지름 뭐 이만큼, 이만큼 반지름. 반지름이 왜 다른가 봤더니 질량이 달랐던 거예요. 질량이. 동위원소끼리 질량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무거운 게 반지름이 제일 크게 생겼겠죠. 삼중수소, 중수소, 그냥수소 이렇게 된다. 이게 질량 분석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자가속기. 입자가속기는 이제 금속판에다가 만드는 건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교류 전원을 인가하는 거예요. 교류 전원을 인가했을 때 도체 내부에 자기장을 걸어주는 거죠. 도체 내부에는 어떤 자기장 걸어주냐면 이런 자기장 걸어주는 거예요. 근데 금속판 내부에는 자기장이 없겠죠. 왜냐면 도체 내부에는 전기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여기다가 이제 입자가 딱 들어오는 거죠. 근데 교류 전원을 인가했으니까 여기를 만약 플러스라고 했을 때 여긴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겠죠. 교류 전원이니까. 이게 플러스니까 가속이 되겠죠. 전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V라는 힘으로. 그럼 여기에 V라는 속도로 입사가 될 거고 전기장에 의해서 전기장이 지금 자기장이 손가락 4개가 종이를 뚫고 나오는 방향이니까 속력은 엄지손가락. 그러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힘을 받으니까 이렇게 회전을 한다. 이렇게 회전을 해서 여기에 찍힌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때 전기장의 방향을 교류 전원이니까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전기장의 방향을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플러스, 반대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전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가속이 되겠죠. 가속은 전기장만 시키는 거죠. 가속은. 그래서 또 붕 빨라지고 플러스가 입사되니까 또 자기력을 받고 자기력은 이때 왼쪽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여기에 플러스가 찍히겠죠. 그때 또 극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교류 전환에 의해서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럼 또 이렇게 붕 가속이 되고 또 한 바퀴 돌고 극을 바꿔주고. 근데 이거 극을 어떻게 그 시간에 맞게 딱딱 바꿔주는지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딱 이게 여기 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주고, 여기 왔을 때 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왔을 때 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바꿔주냐면 아까 뭐를 배웠었죠? 주기를 배웠었잖아요. BQ 2파이m. 그 주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기가 비켜 2파이미터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주기를 알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완벽한 타이밍에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렇게 입사되면은 이렇게 빙빙빙 돌아서 발사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가 입자 가속기 문제. 그래서 자기장 크기 R은 뭘 봐? 비켜. 아, 이게 아니구나. 아, 그래서 B는 MV R Q. 그래서 이 문제 무슨 소리냐면 그 에너지 보존을 쓰라는 건데, 이제 전자기학에서 에너지 보존을 쓰라는 거는 키네틱 에너지랑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다 라는 걸 이용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도 0, 포텐셜 에너지도 0이었는데 나중에는 속도랑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발사가 되잖아요. 처음에는 키네틱 에너지가 0, 운동 에너지가 0,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전자니까 QV였죠.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이거는 중간고사 범위니까 모르면 다시 가서 보면 되겠죠. QV. 그래서 QV. 그래서 전위가 0이죠. 처음에 입사될 때. 이게 다시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 0V, 350V. 여기서 이렇게 입사가 되는 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서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 값을 이렇게 다 더하면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내일의 m v제곱, 포텐셜 에너지는 350V죠. QV. 그래서 봤더니 내일의 m v제곱 빼기 2 350 0이니까
V에 대해서 쓰면은 35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전 각속력 오메가죠. R분의 V. 반지 이름을 쭉 줬고 속력을 구했으니까 이제 구할 수 있죠.